법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모두 모였다. 2017년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005년부터 법무부 주최로 이뤄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올해로 벌써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법무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법과 사법 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법 질서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법적 소양을 갖춘 유능하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법무부 대표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 모의재판을 통해 사회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은 피고인을 사적으로 알거나 피고인이 정확히 누구한테 알고 겁니다.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의도하고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모의재판 경연하고 검사, 변호사, 교수님들한테 많이 조언을 얻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본선에서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 분할에 의한 피고인이 시체를 선택에 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마지막으로 하나씩 증인서보다 이렇게 괜히 입장하고 궁금해지만 작년에 못 받은 최우수상을 올해는 받고 가게 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이것이 저희 친구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인생 없고 정치 졸업과 홍보시간은 제가 교육 두세 차례 휘두르잖아요. 모의재판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 교환과 타협, 배려를 배우며 더 큰 나무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더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나마 옷의 상표가 핀다. 저 보고서를 주십니다. 저는 없이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범에 관한 형법 제32조. 동평주 화이팅! 남원주 화이팅! 질보중 특별학생 화이팅! 예!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다! 앞으로도 나아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열정과 패기가 돋보였던 2017년 제12회 법무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그들의 열정 가득했던 도전의 시간, 그리고 함께했던 뜨거운 땀방울. 오늘도 목표를 향해,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전국 청소년들의 열정의 청춘 불패를 법무부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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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나질책 씨가 행한 폭력적인 언행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CCTV를 자세히 보니까 막 밀치는 것도 같고 삿대질도 하고 아무튼 청소부 하나 못잡 안 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럼 증인은 당시가 며칠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시는 거죠? 이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본 반대 신문을 통해 증인의 증언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청소하고 있는 게 보이면 꼭 와서는 쓰레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똑바로 하라면서 손가락질도 했죠. 상부에서 자꾸 눈치를 주고 겁을 줬습니다. 제가 고장갑 씨가 쓴 건의서 2권을 가져다 드렸는데 진짜 한 번만 더 제출하면 저를 해고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거래가 빈도수도 있는 마당에 어떻게 휴게실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려면 얼마나 큰 거액을 들여야 하는데. 피고 측에서는 회사의 재정적 상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판단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재판장님. 아직도 어머니가 당한 무시와 모독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를 포함하여 직업적으로 천대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짜증나는데요. 아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직장 상사로서 몇 가지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되나요? 어머니를 포함하여 직업적으로 천대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장님,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있으시면서도 아무런 대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전혀 받아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민혁이에게 잔디는 걸림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상한 소문이라는 게 무엇이죠? 연기가 민혁이의 집안 배경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소문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묻는 눈치라.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며 증명되지도 않은 소문을 사실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단정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 측에서 주장한 임민혁의 죽음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 또한 순전히 억측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아, 맞아요. 그날 밤 제가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상이 찍혔습니다. 사모님이 유 선생님께 돈가방 같은 것을 주는 걸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 CCTV에서 보신 바로 그 가방입니다. 아직도 돈가방으로 보이십니까? 그때 임민혁 군의 상태로 보아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과의 통화가 끝나고 약 30분 후 임민혁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통화를 하며 의사표현을 제대로 했던 점과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으로 보았을 때 유언장을 썼을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선 증언들은 다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을 끝낼 마지막 증인을 새로 신청하겠습니다. 그 사람인데 증인 이경현은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원고 홍선지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이경현입니다. 6월인가부터 학원 계단에서 담배 피던 애들이 학원 입구 앞에서 술 마시는 건 둘째치고 그 앞에다가 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저기 앉아있는 저 날라리잖아요. 재판장님, 증인은 지금 부적절한 언사로 피고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로 학원의 수강생 인원수는 어떻게 변하였나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인원수가 줄긴 했죠. 어떤 내용의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었나요? 저희 학원 강사님들이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86명 중 69명이 미래로 학원 출신이었습니다. 증인의 학원으로 많은 수강생들이 옮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아이들이 제 수업 방식이 익숙해져서 옮겼다고 하더군요. 미래로 학원의 수강생 수가 줄어든 이유는 피고들의 업무 방해가 아니라 증인 명광희 씨의 학원으로 옮겨간 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증인의 물증 없는 추측성 증언과는 달리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신문한 결과 피고 2인의 영향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치동 씨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역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사유됩니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대치동 씨의 불명증은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는 상당히 위험한 불피뎀 계열 수면제 처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마다 잠 못 드는 이유는 공들여 키워온 학원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흔들린 것은 학생들의 미래였습니다. 저희는 분명 미래로 학원에 큰 폐를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변호사님과 함께 미래로 학원의 내막을 알게 될수록 수강생 감소가 저희 탓이라고는 이야기 힘들어졌습니다. 원고는 내 학동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재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2016년 K대학 경제학과 수시 전형에 지원했지만 피고 박병견의 생활기록부 부실 및 허위 기재로 인하여 불합격했습니다. 피고 박병견은 원고 김성실의 학생부 규제 관련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원고의 불합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소울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중간고사 필두로 누르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발표는 김소울에게 시켰는데 역시나 1학년 때부터 발표를 잘해오던 친구라 그런지 발표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선생님들 칭찬도 해주시고 친구들도 많은 참가를 해줬고 역할 분담에 따른 모든 과정을 소의 김소울이 준비하고 발표한 것처럼 기재해줬고 정작 모든 것을 준비한 저와 소의 김당당의 활동 사항은 단 한 줄 적어주었습니다. 피고 박힌 거는 짜증내면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시 쓰기도 귀찮고 1년이 지나서 다시 기대하려면 자칫 부정 기대에 의심이 살 수 있어 오히려 원고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는 좋으나 학생 활동의 모든 내용을 생기 후에 적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학생부를 부실하게 기재하고 더 나아가 허위 기재했나요? 재판장님, 이유 있습니다.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사실이 아닌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책임이 피고인 박평견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어째서 제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떨어졌다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탓하면 어느 나 선생님으로 하겠습니까? 피고가 임의로 가져가서 잃어버린 우산은 제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때마침 D사에서 한정판으로 100개만을 판매하던 우산을 제가 어머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구입하여 선물해드린 것입니다.
저는 친구의 우산을 술김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그 사이 가장 비싼 우산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주었을 뿐 원고를 속일 의도는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그 할망구는 죽어도 그 우산 안 쓸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우산은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였고 우리가 햇빛 좋은 날에 양산처럼 써보자고 해도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우산을 원고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주실 사실을 바로 알려 우산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기회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피고 역시 미안한 마음과 우산 분실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분실한 우산보다 판매가가 더 높은 새 우산을 구매하여 배상하려 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분실한 물건의 값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과 추억 그리고 역사를 돈으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현관에서 그 우산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딸이 왕관절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딸은 왕관절의 아빠라고 믿고 있고 언제나 아빠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거지과는 대학 동기이면서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무증자증인데 자신이 지금 아이를 갖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자를 줄 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그럼 왕큰기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왕큰기의 큰 귀를 보았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고. 왕큰기를 양육할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네, 있습니다. 왜 CCTV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까?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본능적으로 끌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증인은 본능이 없는 매우 이성적인 현대인인가 봅니다. 이해했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지금 증인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결코 좋은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원고 측,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아니요, 없습니다. 원고 측,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의견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그 세상? 저는 한 푼도 말하지 않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빠 왕관절에 대한 사랑입니다. 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부 민사부문 본선 세 번째 경연팀을 소개할 텐데요. 종촌고 스페스 유스티티아 2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고준배! 어이! 시작! 대동의 중심, 정의의 희망, 종천 화이팅! 네, 학생들이 준비한 두 아빠를 가진 아이의 진심이라는 제목의 민사 모의 재판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아빠를 가진 아이의 진심을 준비한 종촌고등학교 스페즈 유스티치아 2팀의 지도교사 임태형입니다. 간단한 동아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스페즈는 희망이고 유스티치아는 정의란 뜻으로 정의가 희망이 되는 사회를 꿈꾸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면서 한 학기당 20건 넘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베테랑 학생들입니다. 자, 저희는 가족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부터 이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도와 관습, 법률, 철학적으로 고려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우리의 법과 법원은 어떠한 해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보았습니다. 다음 줄거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고인 왕관절은 그룹 자세한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어서 그룹을 제대로 상속받을 수 없었던 왕관절은 부인인 나거짓에게 심한 압박을 합니다. 그리하여 인공수정을 하기로 서로 합의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거짓은 남편이 무정자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나거짓은 자신의 대학 동기였던 정만아에게 정자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정만아가 나거짓에게 정자를 빌려주고 그 딸이었던 왕큰기를 포태하게 됩니다. 한편 시간이 흘러 정만아는 자기의 큰딸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정이 많았던 정만아이기 때문에 그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인 왕관절을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왕관절은 이에 대해서 큰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서 부인에 대해서도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큰기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아버지는 왕관절이 되지만 실제로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정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점 소개는 저희 그 대본에 녹아 있으므로 이 쟁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재판에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민의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전국구 가정법원 민사합의 제2부 사건 번호 2017-21 친생 부인의 소에 대한 변론 준비 기일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왕관절과 원고 측 소송 대리인 해결사 승소맨 노패소 피고 나거지과 피고 측 소송 대리인 김도움 이주력 강혜엽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소장 및 준비 서면의 변론 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원고 왕관절 씨는 지난 2011년 인공수정을 통하여 딸 왕큰기를 낳았습니다. 가족 중에 이렇게 큰 기를 가진 아이는 없었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딸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왕큰기가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정만아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왕큰기의 유치원 교사 다하라로부터 평소 왕큰기와 정만아가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이에 원고는 DNA 검사를 의뢰하였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 양육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원고는 그룹 자세한의 후기자로서 자녀 관계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847조에 따라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의 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피고 나거짓은 원고 왕관절의 부인으로서 지난 10여 년간 가정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지난 2011년 인공수정을 하자고 먼저 주장한 것은 원고 왕관절이었습니다. 그룹의 지배권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승계를 받기 위해선 자식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무정자증임을 알게 된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친구 정만아의 도움을 받아 딸 왕큰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그룹의 지배권 다툼에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으며 피고에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고 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고는 어떠한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했지만 타인의 정자를 사용할 것임은 이미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6년간 자식을 기른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민법은 제844조에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혜자를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딸은 오직 원고 왕관절이 자신과 함께 해주길 바랄 뿐이며 이러한 소송 자체가 어린 딸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순간의 분노에 의해 판단력을 상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서면 및 답변서를 통해 본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부인 나거짓이 친구 정만아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847조 제1항에 의해 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왕큰기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친생자가 누군지입니다. 셋째, 친생자가 달라질 경우 친권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원고는 신청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갑 제1호로 왕큰기가 정만아와 친자관계라는 DNA 분석 결과서, 갑 제2호로 을 제1호 수술 동의서가 왕관절의 필적이 아니라는 필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인공수정을 담당했던 한소심과 사건의 전말을 밝혀준 정만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을 제1호로 남편인 왕관절이 타인의 정자에 의한 수술을 진행했음을 알고 있다는 수술 동의서를 제출하고 을 제2호로 유치원 교사 다하라의 증언을 녹취한 녹취록을, 을 제3호로 유치원 CCTV 녹화본을, 을 제4호로 딸 왕큰귀가 평소 아버지 왕관절에게 딸로서 인정받고 싶어 했음을 나타내는 일기장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수술의사 다고철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양측은 서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추가로 신청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조정 기일은 2017년 6월 1일,
하고 조정이 안 된다면 변론 기일은 2017년 6월 15일 오전 10시 204호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7-21 친생 부인의 소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및 소송 대리인, 피고 및 소송 대리인은 참석하셨습니까? 네. 예, 그럼 증인 한수심 씨, 정만아 씨, 다구처 씨 오셨습니까? 네. 증인 신문 순서는 쟁점에 따라 원고 측, 피고 측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진술서를 보고 증언해서는 안 되며 양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하여 주길 바랍니다. 또한 내용이 없는 질문은 제한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네. 예, 그럼 원고 측과 피고 측 증인 모두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휴직 중인 한소심 씨, 프리랜서 정만아 씨, 의사 다구처 씨, 앞에 씌어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현재 직업 맞습니까? 네. 맞으면 한소심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들은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한소심. 다구처. 정만아. 증인 한소심 씨는 증인석에, 다른 증인들은 법정 대기석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한소심 씨의 신문을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다구처 씨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죠? 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근무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군요. 혹시 피고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검사 결과를 듣고도 수술을 감행하였습니다. 의사는 부인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원고가 없었다는 뜻이군요. 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증인은 2016년까지 근무하였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무려 10년간이나 근무하였는데요. 갑자기 퇴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재판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인의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피고 측 진행하세요. 단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갑자기 퇴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이 아파서 쉬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증인의 퇴사 사유에는 청원에 의한 면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걸 어떻게? 사실은 동료 간호사들의 보너스를 횡령하려다가 의사 다고처에게 적발되자 돈을 돌려주고 조용히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지금 증언하는 것은 의사 다고처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 아닌가요?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재판과 관련된 핵심 질문만 해주세요. 횡령이라뇨. 저는 보너스를 개돈으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개돈은 그저 다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재판과 무슨 상관이죠? 저기 앉아있는 의사 다고처는 남편에게 한마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실이라고요. 증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본인의 주장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저 간호사실에 있는 소문을 전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와 같이 증인 한소심 씨는 피고 측 증인 다고처와 은원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목격한 증언도 아닙니다.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한소심 씨 수고하셨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 다고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다고처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인공수정에 있어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데 맞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맞습니다. 1년에 300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수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증인은 인공수정을 위한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몇몇 절차와 규정은 제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술 과정에서 부부들에게 설명하고 서명받는 사실도 알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 왕관절에게도 설명할 사실이 있나요? 네, 워낙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모든 일에는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증거자료 을 제1호증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란에 서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관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인 병원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며 주치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반대 신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증인은 증거자료 갑 제1호증을 보아주세요. 증거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DNA에 의한 부모와 자식 간의 유전학적 일치성을 확인하는 문서이군요. 문서에 의하면 99.91% 확률로 부모 자식 간이 맞다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증거자료는 나거짓의 친구 정만아 씨와 자녀 왕큰기와의 유전적 검사 결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증인. 국내 최고 권위자께서 확인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증인은 1년에 300건이라는 수술을 진행하시는데요. 6년이면 1800건이로군요.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전 의사로서 네,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인공수정 학회의 중요 멤버이고 교수로서 강의도 많이 진행하시면서 수술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수술들마다 부부들 모두에게 설명하고 서명하십니까? 말했다시피 인공수정에 대해 중요한 절차를 만든 게 접니다. 절차를 지킨다는 건 증거 자료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강어글 씨를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다고처 씨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원고 대리인 계속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어글 씨에 대해 증언하지 않으시니 제가 직접 말씀드리죠. 강어글 씨는 아까 증언했던 한소심 씨가 관리했던 환자였으며 부인이 서명까지 자신이 하여 한소심 씨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에 문제가 생기자 부인이 선호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았죠? 그리고 돈으로 무마했고요. 그건 저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난임 부부에게 유일한 희망은 인공수정입니다. 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이 너무 가혹합니다.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의사가 책임지고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극소수만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서류 작업은 간호사에게 안내해 주도록 한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군요. 결국 모든 서류를 의사 본인이 설명하고 서명받진 않는다는 거군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수술에 대한 기억도 정확하지 않으시겠군요. 재판장님, 증거 을 제1호증의 서명은 부인이 나거짓이 위조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갑 제2호증 필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으로 정만아 씨를 신청합니다. 네, 증인 정만아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정만아 씨, 나거짓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거짓과는 대학 동기이면서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거짓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었죠?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무증자증인데 자신이 지금 아이를 갖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자를 빌려줄 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였지만 결국 주었습니다. 나거짓이 불쌍해 보였거든요. 정자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다면 왕큰기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아버지입니다. 왕큰기의 큰 귀를 보았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그 뒤 왕큰기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유대감을 형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왕큰기의 아버지인 왕간절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와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아버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왕큰기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육할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네,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고 반대 신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만아 씨는 언제부터 왕큰기를 만나기 시작했나요? 작년 여름부터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저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차기 작품 구상 문제로 세종시의 수많은 유치원을 방문하던 중 우연히 왕큰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왕큰기의 큰 귀를 보자마자 제 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왕큰기와 어떻게 친해지게 되었습니까? 인사말을 걸자마자 운명처럼 친해졌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왕큰기의 큰 귀를 보자마자 제 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친해지는데 며칠이 걸렸나요? 보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보름 동안 얼마나 찾아갔습니까?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매일같이 찾아간 이유는요? 아까 말했듯이 서로 끌렸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하늘이 정해준 겁니다. 말을 거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았어요. 재판장님, 을 제2호 증거를 상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CCTV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화면 속 남자는 2016년 봄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언제부터 신경이 쓰였나요? 2016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더위에도 수상한 남자가 계속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CCTV 기록을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왜 끝내 신고하지 않았죠? 남자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서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아버님께서 한 번도 데리러 오신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이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아이와 친하게 지내면서 다가오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증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법정에서 증언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 유학가거든요. 영상은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증인, 아까는 여름부터 만났다고 했는데 봄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있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작년은 유난히도 더웠잖아요. 봄과 여름을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CCTV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까?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본능적으로 끌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증인, 아까 자신이 맡아서 키울 자신이 있어서 자신의 자식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복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자신이 도맡아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아이가 외로워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기 있는 원고 왕관절은 아이를 그렇게 원했으면서도 정작 아이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제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그렇다면 아이의 진심을 볼까요? 피고 나거짓은 아이에게 너무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여 왕큰기를 증인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을 제4호증 아이의 일기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아이의 일기장을 피고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피고가 읽어도 됩니다. (3월 15일) 아빠, 엄마, 나 고기를 같이 먹었다. 맛있는 고기. (4월 1일) 엄마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아빠가 보고 싶다. (4월 20일) 뽀로로가 왔다. 기쁘다. 아빠가 갖고 오셨다. (5월 5일) 엄마와 놀이동산에 갔다. 아빠 보고 싶어요. (5월 20일) 유치원에 다녀왔다. 아저씨가 좋다. 하지만 아빠가 더 좋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는 저와 있길 원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원고 측,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네. 아이의 일기장에는 아빠를 찾는 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의 환상과 꿈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이는 아직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원고 측, 무슨 일입니까? 변론해 주세요. 재판장님, 잠시 상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 주세요. 피고 소송 대리인도 함께 나와 주세요. 다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 더 이상 변론 내용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좋습니다. 원고 왕관절, 피고 나거지, 자녀 왕큰기에 대한 친생관계 확인은 향후 자녀의 미래 및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17조 및 민법 제912조 제2항에 의해 직권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에는 부모 모두 참여하며 아이가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장소에 전문가를 대동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그럼 아이의 상태를 조사한 후 다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아이와 함께 조사한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원고 및 피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원고, 피고, 소송 대리인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원고와 피고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6년간 제 딸을 기르면서 가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신경을 많이 못 썼을지 몰라도 그것은 재산을 지켜내야만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재판장님, 변호사님 또한 경무에 시달리면서 자식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아버지들은 가정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딸과 대화하면서 소송에 대한 마음이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자로서 책무도 있고 그리고 저희 그룹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왕큰기 또한 진짜 아버지 정만화를 만나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저 또한 그것에 도의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 정만아는 딸의 유전적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행복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왕큰기는 원고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님이 확실하며 따라서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 또한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거짓된 혈연관계 속에서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피고. 네, 재판장님. 저는 결코 좋은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있다면 달게 받겠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그깟 재산? 저는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 딸은요, 평소 다른 사람에 대해 예의도 바르고요. 워낙 사람을 좋아합니다. 항상 아빠를 그리워했다고요. 제 딸 큰기가 바라는 것은 아빠 왕관절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원에 와서 이러한 재판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아이는 모르고 있어요. 아이가 비록 아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는 아빠를 왕관절이라고 믿고 있고 아이는 언제까지나도 아빠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위한 결정이 무엇일지 부탁드립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 시작하십시오. 네, 우선 피고가 말했듯 다른 정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사과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 왕관절에게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피고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친권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관계로 이어져야만 그것이 가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재판에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은 아이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딸 왕큰귀는 아버지 왕관절과 함께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심지어 정만화와 함께 지내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 왕관절과 함께하길 바랬습니다. 무엇이 아이의 진심인지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2017년 7월 10일 오전 10시 204호 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입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7-21 친생 부인의 소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내사수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혜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원고 왕관절 측, 피고 나거지 측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네. 사건 번호 2017-21 친생 부인의 소 사건이 원고 왕관절, 피고 나거짓의 자녀인 왕큰기에 대한 친생 부인의 소에 대한 판결을 주문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하나, 사건 본인 왕큰기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다. 둘, 친권은 원고에게 부여한다.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당사자 주장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가. 왕큰기가 정만화의 생물학적 자녀라는 것은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을 제1호증 왕관절이 서명한 수술 동의서는 증인 한소심, 다고초의 증언, 갑 제2호증 필적 확인서에 의하여 왕관절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정만아가 2016년 봄부터 왕큰기를 만났다는 것이 을 제2호증 및 을 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라. 을 제4호증은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여 적은 부분도 눈에 띄고 일관되게 그리움만 표현하고 있지 않기에 아이의 일기장의 내용을 근거로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은 판단입니다. 첫째, 원고가 정만아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입니다. 원고 측 증인 한소심의 증언은 피고 측 증인 다고초와 은원 관계가 있으며 퇴직 사유 등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본인 또한 소문을 들은 것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가 사실을 몰랐다는 한소심의 증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타인의 정자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 또한 없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미 타인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844조 부의 친생자 추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네 우리 법원은 이른바 무제한설을 취했습니다만 최근엔 외관설이나 혈연설도 인정받고 있고 인공수정의 경우 적용 부정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수정이 친생 부인권을 긍정하거나 제한적으로 긍정하여야 한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생각건대 무제한설은 DNA 검사가 없었던 과거에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설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어떠한 학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친생 부인권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은 성립합니다. 둘째, 친생관계는 생물학적인 부자관계를 뜻하며 친권이 친생관계의 첨부인권으로 적용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거에 비추어 보아 왕관절과 왕큰기는 친생관계가 아닙니다. 셋째, 친권이 누구에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친생 부모가 첨부 인권으로 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입양 또는 인지의 경우를 보거나 가족관계 및 혼인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과 친생 부인권이 무조건 함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05년 개정된 민법 제909조에서 제912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하여야 함이 보입니다. 우리 법원 또한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관계된 본 사안은 각 주장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원고 측이 주장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로 영향이 미치는지 아닌지는 변론으로 하거니와 이 소송이 고려 대상이 아니며 아이의 위사와 양육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선고 기일 이전에 원고, 피고, 각 소송 대리인, 자녀, 아동심리 상담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바 아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현재 아이의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모두가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소를 제기했던 원고도 아이에 대한 양육의 위사는 긍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친권의 경우 원고 왕관절에게 지정하여 아이 왕큰기가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전국구 가정법원 2017 드합 2일에 대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항소 절차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심 법원인 세종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종총고 학생들이 준비한 경연 잘 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 재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잘 봤습니다. 저는 재판장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친생 부인애소와 관련해서 이제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선고를 하고 나서도 친권은 왕관절에게 부여했는데 네.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원고도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사는 긍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육은 왕관절이 하더라도 친권은 정만아인 생부에게 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분리하지 않고 양육과 친권을 모두 다 왕관절에게 주는 판단을 한 이유가 있거나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간단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저희는 따로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물론 다른 면도 있지만 이것에 대하여 충분히 따지지 않고
그냥 친권이 친생자에게 꼭 있어야 하냐라는 물음에 대한 쟁점을 맞추기 위하여 양육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친권만을 고려하여서 저희는 재판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육권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절차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본 기준으로 해서 58페이지 보면 준비서면 제출 및 진술에서 재판장님이 먼저 조정에는 실패하셨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변론 기일 직전에, 그러니까 변론 준비 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는 말을 지금 실제 경연에서는 더 추가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사 사건에서 조정 기일 진행 시에 그 종류를 혹시 알고 있는지 임의 조정과 강제 조정으로 나뉘는데 그 다른 점을 혹시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한 팀이 없었고 맨 마지막에도 보면은 아이와 함께 조사를 받는 가사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요. 저희가 조정을 실패하셨군요라 넣었는데 이것을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가사 그 재판의 순서는 변론 준비 기일, 조정 결렬 시에는 변론 기일을 통해서 결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 여기서 조정을 실패했습니다를 넣은다면은 이 변론 준비 기일로서 충분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서면 제출 및 진술 마지막에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넣음으로써 이 변론 기일 이전에 또 조정 기간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 것으로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절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임의 조정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자유롭게 논의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 조정이 돼버리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제 조정의 경우에는 이의가 가능한 경우이고요. 이것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내용을 지금 숙지를 하셔서 추후에 법조인이 되시거든 그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먼저 원고 대리인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청구 취지가 뭔가요? 청구 취지 이 사건에. 왕관절에 친권이 없다고 맨 처음에 청구를 했는데 이 원고가 이제 재판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딸을 기르겠다 이렇게 바뀌게 된 사례입니다. 그럼 애초에 청구 취지는 내 애가 아니다. 친권 행사하지 않겠다. 네. 라고 했다가 재판 중간에 그럼 재판 그냥 소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네. 지금 내가 친권자인데 원래 내가 지금 친권자로 돼 있고 네.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닌 걸 알아서 지금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얘를 친권자로서 내가 키우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소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일기장을 읽어주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일기장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지 완전히 키우겠다고 확신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장께서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의지가 보인다라고 해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원고 대리인과 원고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일어날 확률도 적고요. 하지만 이런 것은 극적 요소를 살리기 위함으로써 저희가 보여드린 것이고 왕관절이 크게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재판에서 보여드리고자 한 것이 친생자가 꼭 친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친생자랑 친권이 분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재판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고의 진심의 의사는 뭔가요? 내 자식을 키우겠다라는 게 재판 끝날 때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의사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재판장님이 정해주는 대로 가겠다라는 건가요? 처음에 편지를 피고가 읽어주기 전까지는 제가 친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의지로 갔었는데 편지를 읽은 후에 제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혼란이 와서 이제 다시 키우고 싶은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겨나서 재판장님께서 양육하고 싶은 의지가 보인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셔서 저렇게 키우게 된 겁니다. 원고 의사가 내 자식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판결 선고전에 취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게 끝내 버린다면은 이러한 재판이 구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일부러 조정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원고가 자기가 본인이 무정자증이란 걸 알고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분노한 거죠. 내가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를 여태까지 키웠다니 해서 처음에는 난 친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이를 내가 키워볼까라고도 생각했지만 소송을 취할 만큼까지의 마음을 기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이 정해주는 대로 그쪽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로 한 것을 저희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총고 감사합니다. 스페이스 유스티아 2팀의 인사를 끝으로 세 번째 경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앞으로 도열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